안녕하세요. 쌍성미소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주요 지수가 51선을 지지하고 반등하면서 일단 미국과 중국의 재협상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월요일 위안화, 그다음에 한국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시장의 주가를 보면 그런 희망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만난 이후에 낙관론이 약 6개월 정도 흘렀죠. 그런데 갑자기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물론 그 안에서 중국이 원래 협상하던 협상안에서 크게 벗어난 안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그럼으로써 2라운드가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1라운드, 무역전쟁 1라운드가 1라운드에서 잘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갑자기 벌어진 미중 정상,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할 수 없이 2라운드가 시작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2라운드, 이 무역전쟁의 본질, 그 다음에 2라운드에서 중요한 건 투자자죠. 투자자가 어떤 변수를 참조해야 하는지 오늘 긴급 방송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봐주십시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무역 갈등의 본질은 패권 전쟁입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중국 위협론, 중국에서는 2035년에 세계 제1위 국가가 된다는 중국몽, 이게 결국은 부딪힌 거죠. 그래서 패권 전쟁, 패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패권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힘입니다. 이익이라고 하면 영향력이죠. 만약 국내 정치에서 이익이라면 결국은 권력을 가지려는 것이고, 그 권력이 패권이겠죠. 그런데 국제 정치, 글로벌 경제에서 패권이란 자국의 이익을 어떠한 이유에서도 불구하고 관철시키는 힘이다. 그렇다면 국제 정치와 경제에서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그건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두 큰 축이 세계 최고의 힘을 가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다, 이 이야기는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현재 또는 미래에서 서로를 이겨내려고 하는 싸움이겠죠. 그 안에서 중국이란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꿈꿔왔던 것, 위안화 기축통화 만들기, 그게 경제적 패권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 그런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군사력과 경제력은 같이 갑니다. 경제력이 약한 나라가 군사력이 뛰어날 수도 없고요. 군사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을 많이 투입해서 군비를 확충해야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IMF에서 작년입니다. 작년에 보고한 리포트를 보면, 발간한 리포트를 보면 중국의 현재 작년 기준의 성장률, 미국의 성장률을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오른쪽 점선 보이시죠? 2037년이면 중국이 경제력이 상당 부분 확충되면서 군사력에서도 2037년에 미국을 압도할 수도 있다,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지금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향후에도 미국 이익을 방해하는 세력, 즉 경제 군사력이 커지는 세력, 중국이죠.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으려면 당연히 GDP 성장 추세를 막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야 중국의 군사력도 견제가 될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경제력은 실질적으로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한 통합 팽창에서 시작됐고 그게 현재도 진행되고 있죠. 고정자산 투자,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GDP 성장 추세가 계속되어야 하는 거죠. 이 속에서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98년 한국이 겪었던 외환 위기, 즉 이머징 국가, 기축통화가 아닌 이머징 국가가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것, 외환 위기가 없어야 한다. 그럼 외환 위기가 없어지려면, 없는 나라가 되려면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축통화가 중국 자신들이 원한다고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안화 기축통화 만들기 전략이 중국 경제정책의 가장 큰, 가장 확실한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달러 중심의 글로벌 경제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주의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그 달러의 성운을 입은 나라의 통화들이 기축통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 보면 2019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 무역과 교역에서 쓰이는 각국의 통화 비중입니다. 1위는 당연히 USD, 미국 달러하고요. 45.58%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가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유로존 전체가 쓰는 유로화가 32.80%. 사실 이 정도가 되어야 기축통화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런데 우리 글로벌 교역, 그 다음에 최근에 양적 완화, 즉 머니 프린팅을 통해도 환율이 안정되어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몇 개 꼽으라면 당연히 GBP, 파운드화입니다. 영국의 파운드화, 그 다음에 JPY, 일본 엔화, CAD, 카나다 달러, CHF, 스위스 프랑, 이런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기축통화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들의 통화 사용 비율을 보면 스위스 프랑은 밑에 1.34%, 호주 달러 위에 캐나다 달러는 2.27%, 일본 엔화가 4.28%인데요. 바로 8위 국가 CNY, 중국의 영내 위안화입니다. 이게 1.22%,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의 내수 규모, 교역량 규모가 커져서 중국의 위안화 사용을 거래국들한테 강제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 3월 기준으로 글로벌 전체 교역량에서 중국의 위안화는 1.22%밖에 쓰이지 않아요. 그냥 견방통화입니다. 저 정도면 국내 부채 위기에 거품이 터져버렸을 경우 금융시장이 좀 더 개방돼서 환율이 완전히 자율변동 환율제가 정착이 됐을 경우에는 외환위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로화나 달러화를 빼고 저렇게 형편없는 비율의 글로벌 교역량에서 쓰이는 결제통화가 어떻게 해서 기축통화의 대접을 받는지, 그 이유는 딱 하나, 연준, 페드죠. 페드,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와의 무제한 통화 수업을 가지고,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연준이 자국의 통화와 상대방 통화를 무제한으로 교환할 수 있는 통화 수업을 체결한 나라는 밑에 빨간 박스 보이죠? 스위스 중앙은행,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 유럽 중앙은행, 뱅크 오브 카나다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 이렇게 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외환위기가 생겨도 미국의 연준에서 무제한으로 달러를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환위기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저렇게 미국 중앙은행의 성운을
중국이 입으면 중국도 결국은 기축통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의 도전이 미국을 막아낼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미국 연준으로서는 저 기축통화의 조건을 절대로 중국 위안화에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성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안화의 기축통화화, 외환 위기가 없어지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GDP 성장세를 지속시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GDP 성장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GDP 대비 저축률이 무려 45%가 넘거든요.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수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수출을 통해서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데, 그 수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전략이 뭐다? 1대1로 원벨트 원로드. 지들 말로는 실크로드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자 하지만, 그들 나라들, 그런 중앙아시아 일대에 있는 나라들의 중국에 돈을 빌려줘서 인프라 투자를 하게 하고, 그 돈으로 다시 중국의 수출품을 사게 하는 전략이 1대1로입니다. 중국의 돈으로 가난한 나라들을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돈으로 중국 제품을 사게 하겠다. 이런 전략이었는데,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죠? 1대1로가 실패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 파키스탄이니 그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정치인들이 다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수 확대 이런 거 없이 정치인들이 다 해먹으니까 그게 부채가 되고, 중국 정부한테 이제 코가 껴가지고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책이 됐고요. 이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좋다. 시장이 안 되려면 지금 현재까지 중국의 성장을 이끌어온 저임금, 그런 산업이 아니라 기술을 고도화,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버리자. 그러면 미국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기축통화가 안 되더라도 달러를 더 많이 벌어낼 수 있어. 그 전략을 해보자. 그 전략이 중국 제조 2025, 즉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이죠. 즉 2025년까지 중국의 주요 수출 산업을 글로벌 넘버원으로 키우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무역 흑자 능력이 확대되고,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외환 위기가 없는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 죄송합니다.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전략을 펴버린 거죠.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제품들을 보면 빨간 박스에 보이죠. 뉴 에너지, 하이테크, 즉 군사력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그 다음에 향후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있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현재에도 이미 뭐 전기차나 이런 기술은 세계 시장을 상당 부분 정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웨이로 대변되는 하이테크 기술도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이 돼버린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깜짝 놀란 거죠. 중국이 이렇게 빨리 세계 시장 경쟁력을 가질 줄은 몰랐었기 때문에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지 않으면 진짜로 미국에 대응할 만한 글로벌 G2 국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미국이었고, 이걸 막아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자 이러면서 무역 분쟁을 일으킨 거죠. 물론 그 명분은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가 커도 너무 크기 때문에 페어 트레이드, 공정 무역을 위한 우리는 제한이다라는 명분 하에 트레이드 워, 무역 분쟁을 일으킨 거죠. 여기까지가 중국 무역 분쟁 1라운드를 일으켰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사회 탐구를 배우는 게 아니죠. 어떻게 투자자로서 대응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상승미소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무역전쟁 2라운드는 작년 12월 1일 중국과 미국이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면서
일단 협상을 진행하자면서 유예를 했죠. 10%만 관세를 때리고 나머지 15%는 유예를 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날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무역 분쟁 2라운드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부터 그 대응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프 보시면 이게 2017년 기준인데요. 죄송합니다. 18년 기준인데요. 전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5,700억 달러고요.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1,4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무역 흑자가 무려 3,000억 달러가 넘었죠. 그런데 이 중에 2,500억 달러에 미국은 25% 관세를 지난 금요일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나머지 중국 수출품 전액 3,250억 달러가 남아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최악의 경우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면서 도대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준비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 준비하는 과정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만 이런 일을 확대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문제는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누가 삼죠? 금융시장. 즉 상승미소가 여기서 틀렸죠. 저는 키움증권 TV 방송에서도 그랬고 지난주에 제 방송에서도 그랬죠. 2,500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는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큰 문제를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요. 일단 왜 틀렸느냐? 시장이 주가 폭락으로서 이 관세 2,500억 달러 25% 부과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가 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고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바꾼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시장이 문제를 삼았으니 이제부터는 향후 시장이 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를 더 크게 삼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것을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그게 크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협상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왜? 불확실성. 인간이 싫어하는 것은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인간의 뇌는 패턴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패턴을 찾을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당연히 증권시장도 불확실성을 항상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다면 협상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냐? 당연히 중국의 보복 경고 또는 협상 결렬 선언 아니면 추가 협상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들 때 협상 지속 여부가 불확실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CNBC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첫째, China Commerce Ministry, 즉 외교통상부 비슷한 거죠. 커머스니까 통상자원부 정도는 되겠네요. 여기에서 It would take countermeasures, 즉 중국 정부가 조만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맞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즉 맞대응 조치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거 협상이 오래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시장이 그렇게 파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또 나왔던 기사가 베이징, 중국 정부죠. Defiant on trade war, 즉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항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 어떤 누구도 no one should expect China. 그 어떤 누구도 쓴 과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이런 관세 조치를 참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보복, 그 다음에 다른 조치들로 미국에 대항하겠다. 그러면, 협상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협상이 타결 여부 자체가 불확실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시장은 좀 더, 주식시장 폭락이나 위안화 상승 등으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저는 파급력이 클 거라고 보는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중국 전체 수입품, 즉 3,250억 달러 전체, 나머지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선언할 경우, 제가 볼 때 이러면 최근 미국의 주식시장 전문가들이 고점에서 10% 조정을 거의 뭐 당연한 듯이 얘기하는데, 만약에 3,250억 달러에 대해서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10%로 뭐 이건 그 조정이 마칠 가능성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를 추가적으로 나머지 관세 수입품, 관세에 대해 전체 다 진행을 해버리면 당연히 미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하는 조건은 딱 하나죠. 중국이 아예 협상을 지연시키려고 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협상안을 들고 오지 않았을 경우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선언을 하지 않은 것 자체는 다행이죠. 중요한 건 이걸 선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상당히 작년에 10월, 11월을 겪었던 그 악몽을 다시 겪을 수도 있다. 그 점 감안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3,250억 달러가 저렇게 커다란 핵폭탄급 재료가 될 수 있는지는 여기서 나오는데요. 지금 2,500억 달러까지 관세가 부과된 그 제품 대부분 하이테크 기술이나 소비재 제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3,250억 달러가 전체가 포함이 되면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 쓰는 뭐 신발, 옷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가정들이 직접적으로 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NBC에서 분석한 거에 의하면요, 3,250억 달러 수입품에 나머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 가구는 연 800달러를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800달러가 부과되면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플러스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페드는 금리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상이 되면은 작년 10월에 너무 많이 금리를 올린다 하면서 시장이 폭락한 적이 있었죠. 그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게이트는 3,250억 달러에 대한 마지막 관세 선언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나오면 빨리 대피하시든지 함부로 시장에 매수에 참여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세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 내 불리한 여론이 등장했을 때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왜냐? 지난 1년 6개월 동안 미국 경제는 중국보다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 얘기는 이 기사를 왜 내보내겠습니까? 자본의 입장에서. 이제 그만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피곤하니 끝내달라. 끝내지 않으면 시장이 하락으로, 큰 폭의 하락으로 트럼프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 압박을 통해서 빨리 무역 분쟁을 끝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월요일 오늘 골드만삭스가 이와 관련한 기사를 알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중국에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트윗으로 했지만, 골드만삭스를 분석하기는 관세 인상만큼 중국이 가격을 인하한 게 아니라 그냥 수출을 해버렸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물건이 이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그걸 부담한 거예요. 가격을 인상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 부담했느냐? 미국 소비자와 그걸 수입하는 미국 기업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 즉 미국 경제에 좋지 않은 상황을 지금 현재 관세 인상이 벌리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고문 누굽니까? 커들로우가 이것을 부인한 게 아니라 미국의 관세 인상이 중국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미국 기업과 미국의 가게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아하, 관세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겠구나. 이거 너무 길게 끌려가면 당연히 2분기 GDP 예상치가 떨어지는구나. 기업 실적, 특히 IT 기업들은 중국에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즉 한편으로 이게 일정 수준이 나면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그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때까지 주가 하락은 우리가 그대로 온몸으로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말고 다 귀찮다 그러면 딱 하나죠. 예, 환율은 모든 것을 담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위안화 환율이 모든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즉 환율, 위안화, 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하면 아하,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협상이 잘 안 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겠네. 그러면 금융시장이 안 좋아지겠네.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면 협상이 잘 되고 있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위안화 환율 무려 현재 월요일 밤 8시 48분 현재 달러 대비 6.9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90은 작년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불과 2주 전까지 중국의 위안화는 6.75 수준이었다는 거. 즉 환율이 이렇게 6.90까지 치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미 환율의 무역 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그걸 증상으로 담아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안화가 이렇게 올랐으니 우리 달러 원 달러 환율도 무려 1187원을 기록했습니다. 2주 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팔고 와이프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제가 졌습니다. 제가 틀렸죠. 한국의 원화, 달러 대비 원화는 작년 10월에는 1140원대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1140원에서 47원이 오른 87원이 된 이유는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4월 달에 발표한 1분기 GDP가 작년 11, 12, 4분기 대비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 마이너스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채권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게 되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남아있는 이벤트가 뭐냐면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입니다. 자, 4월 무역 수지는 41억 달러 흑자인데 작년 4월 외국인들의 배당금 유출 등명이 61억 달러입니다. 이것만 단순하게 봐도 결국 4월 달에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즉 적자 가능성 뉴스가 나오기까지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플러스 된다면 당연히 슬금슬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내드리죠. 무역전쟁 2라운드 악화될 가능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 첫째, 협상 타결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것.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3,250억 달러 전체 제품에 대한 부과를 선언했을 경우. 세 번째, 미국의 국내 여론, 이건 투자은행이 주로 앞에서 나서겠죠. 국내 여론이 관세 분쟁 자체도 부채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장기적이 될 경우 더 GDP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뉴스가 심해질 경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도저도 다 귀찮으면 오로지 위안화 환율, 국내 원달러 환율만 지켜보면 된다. 달러 대비 올라갈 경우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고 내려갈 경우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이 점만 기억하자. 이상으로 무역전쟁 2라운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목요일에 버블 논쟁 3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